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11월부터 한국 증시 큰 거 옵니다. 11월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에이펙, FMC 실적 발표 전혀 아니고요. 그거 이외에도 시장을 좀 뒤흔들 만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리해 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최근에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댓글 하나하나 제가 다 읽고 있어요. 그래서 댓글을 통해 힘을 얻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최근에 제가 감사한 마음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11월부터 한국 증시 큰 거 옵니다인데 이게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트럼프 관세 재판입니다. 그게 11월 공개 변론이 있어요.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트럼프가 너는 왜 너 마음대로 이 국제 경제 비상 권한법이라 그래서 미국에 뭔가 이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뭔가를 이제 이 제한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이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번에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이 전 세계적으로. 그 왜 너 마음대로 이 권력 남용해 가지고 관세를 부과하냐? 이거에 대해서 재판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에 대해서 1심, 2심이 다 이 위헌이다. 그러니까 위법이다. 너네들은 법을 어겼다. 트럼프 이거 잘못됐다라고 1심, 2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3심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3심에 대한 공개 변론이고 이 공개 변론이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위법인지 아니면 합법인지. 그래서 이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은 위법이고 위헌이라 낸 소송의 공개 변론을 11월 5일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심, 2심은 끝났어요. 이제 3심 남은 겁니다. 마지막이죠. 일반적으로 연방 대법원은 공개 변론 뒤 이른 시일 안에 판결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11월 5일에 결과가 나오면 이거 이번에 공개 변론을 하면 정말 짧은 시간 내에 결론을 짓고 갈 거예요.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트럼프는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뭔가 발목을 잡을 만한 일을 이거를 길게 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 차라리 빨리 끝내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빨리 끝냈다고 혹시 이게 위법이나 위헌이 되면 어떡하지란 걱정이 또 있겠죠. 어쨌든 이게 위법이든 위헌이든 합법이든 합헌이든 일단은 좀 빨리 끝내자란 마음이에요. 그래서 소송 대상이 된 관세는 트럼프가 각국별로 대미 수출품 일반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 그리고 펜타닐 관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너 너무 이거 권력 남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국제경제 비상권한법은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수단에 관세를 포함하지 있지는 않다라는 이유로 원고가 이겼습니다. 원고가 누구냐면은 뭐 와인 이 수출하는 기업이랑 그다음에 장난감 뭐 수출하는 기업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한 두 개 정도 될 겁니다. 예, 그 거기랑 이제 각 어떤 주들 힘을 합쳐가지고 소송을 건 겁니다. 근데 1심, 2심 다 어쨌든 이거는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결론이 났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3심 이번에 공개 변론이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국제경제 비상권한법을 만성적 무역 적자를 이유로 그냥 적자가 났다는 것만 이유로 이거를 비상 상황이라 봐야 되냐?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 법을 근거로 삼은 것은 위법하고 위헌하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은 미국 헌법은 관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의회의 핵심 권한을 오로지 입법부에만 부여하고 있다는 판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서 결론을 내는 거다. 왜 마음대로 관세를 부과하고 하냐라고 이제 2심에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럼 3심 가도 뭔가 사실 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거 잘못했다가 이거 관세 부과한 거 이거 위법이고 위헌이다 결론 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트럼프가 가장 크게 믿는 구석이 뭐냐? 이 마지막 연방 대법원의 이 대법관들이 결론을 짓잖아요. 근데 이 대법원 그 자체로
연방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고 3명이 진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법관이라는 게 사실 그 임기가 없어요. 그래서 사망하면은 물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임을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에 연세가 드신 분들이 물러나고 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어쨌든 대법관을 좀 이 트럼프 쪽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심, 2심은 졌지만 3심만큼은 사실 유리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길 확률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역점 정책인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심리할 다음 달, 그러니까 11월 5일 연방 대법원 재판을 현장에서 방청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뭐 압박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11월에 공개 변론하는 이 관세 재판이 시장을 좀 뒤흔들 만한 이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 만하냐? 만약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위헌이다 뜨면은 어떻게 되냐? 이거 다 세금 받은 거 돌려줘야 돼요. 지금 최근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관세 받은 거 국민들한테 돌려주겠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 진짜 만에 하나, 말 그대로 정말 만 번에 한 번 문제가 생겨서 이거 진짜 관세 돌려줘야 되면은 이 문제가 커진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일단 연방 대법원까지 상호 관세는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판단을 내놓는다면 전면적인 환급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환급해야 된다는 거죠. 받은 돈 있으면 돌려줘라. 일단 1심이랑 2심까지는 졌을 수 있지만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편이기 때문에 무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무죄라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합헌 관련해서 판결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월 공개 변론 이후에 11월 말 12월 초 아마 빠르게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판결은 아마 합헌이나 합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좀 빨리빨리 해결하려는 것 같아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질질 끄는 게 손해예요. 왜냐면은 분위기 좋게 끌고 나가가지고 중간 선거 이기고 지금 레드 수입 해놓은 거 유지하는 게 가장 최고인데 만약에 지금 계속 질질 끌어서 이거 지위가 흔들리려 그러고 힘이 흔들리려 그러고 만약에 이기더라도 되게 찝찝하게 이기면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끝내자라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결론이고요. 그래서 11월 5일 가봐야 알 수 있지만 트럼프가 합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일이 커진 삼성생명 일탈 회계입니다. 이게 왜 일이 커졌냐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회계기준원에서만 결론을 내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국제회계기준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삼성생명이 과거 고객에게 유배당 상품을 팔고 받은 보험료로 삼성전자를 샀어요. 근데 이 삼성전자를 샀으면 유배당이니까 배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줄 거니까 이건 부채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삼성생명에서는 이거를 부채가 아니라 이 부채가 아닌 계정으로 따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부채로 안 들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원래 유배당 상품은 이제는 국제회계 기준상 이 계정 과목에 부채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근데 원래는 아니었으니까 그래 너네들은 봐줄게 해서 일탈회계 너네들만 조금 따로 어떻게 보면 빼주는 그런 회계 처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야 왜 너네만 빼줘?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금융감독원이랑 회계기준에서 태클을 건 거죠. 야 왜 너네만 빼주냐? 국제기준 국제회계기준대로 해라. 그래서 그 관련해서 회계기준원은 삼성생명에 적용할 새 회계 처리 방침을 담은 적용 의견서를 오는 11월까지 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회계기준원이 11월에 아마 이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 이거를 부채로 넣을까 말까에 대해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금융감독원장 회계기준원장이 다 누구다? 옛날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제로 그 분식회계할 때 이거 문제 있다. 이거 리스크 이건 유죄다. 이렇게 밀어붙인 사람들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삼성한테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 회계기준원장, 금융감독원장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분명 일탈 회계를 인정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 11월에. 근데 이게 또 이 법적 구속력이 있진 않아요.
적용 의견서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금융사의 회계 처리를 관리 감독하는 금융당국이 중점적으로 참고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건 없지만 그걸 참고해서 법적으로 뭔가를 압박할 수는 있다. 그래서 일탈 회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지분이 부채로 넘어가면은 그 부채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매년 그거는 손실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단기순이 깎이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부채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킥스 비율이라 그래서 이 우리가 흔히 보험사에 이제 지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 비율이 있거든요. 그 킥스 비율이 박살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킥스 비율이 박살나면은 문제가 크거든요. 이 건전성, 이 보험사의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강제로 삼성생명이 지금 지배구조 개편하기도 전에 삼성생명을 털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누구까지 지금 꼈다? 최근에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가 꼈습니다. 자, IFRS, IC가 이번에 낀 거죠. 이거는 얘기했지만 국내가 아닙니다. 국제에서 회계기준을 정하는 이 곳에서 이번에 이 해석위원회까지 열어서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약 130여 개국이 사용하는 국제회계기준 IFRS를 해석하고 지침을 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IFRS IC에서 삼성생명 일탈 회계를 어떻게 할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IFRS IC는 이르면 11월 말에 의제결정 문서를 발표할 계획이며 공식 해석서는 아닙니다. 근데 이 의제결정 문서가 나오면 사실상 이거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보복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관련해서 뭔가 이 좋지 않은 뭔가 일들이 생기겠죠. 왜냐면은 법은 아니지만 실제 감사를 하거나 외부 감사를 하거나 볼 때는 건전성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키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IAS 1의 일탈 조항 적용 시 공정한 표시 및 개념 체계 준수를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지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내적으로 좀 유명한 이 회계법인이라든가 그런 것들한테 물어보고 의견 수렴해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IFRS IC 회계기준은 11월에 발표납니다. 근데 이 발표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삼성전자의 지분을 삼성생명이 팔아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팔아야 되면 당연히 삼성전자한테 부담될 거고 국내 증시에 부담되겠죠. 그래서 이거 결론이 11월에 너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또 있다면 이제 11월 정기국회입니다.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 상법 개정으로 이 주가 상승세라든가 지수가 지금 사실 뭐 4천까지 끌어올렸다 보기는 어렵고 그래도 3,500 이상 올리는 데는 이 상법 개정이 정말 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AI 이슈 붙어가지고 4천까지 끌어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부스터를 가해줄 수 있는 게 정기국회에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이 자사주 이 강제 소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허가는 거 아니야?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자사주를 사가지고 이거 가지고 자꾸 사채 발행을 해요. 교환 사채 발행을. 그러니까 너네 그러려고 자사주 사라고 한 거 아니잖아. 왜 자꾸 자사주 사서 사채 발행하냐? 야 그럴 거면 야 너네 소각 안 할 거면은 야 자사주 사지 마. 그래서 강제로 그냥 소각하게 의무화를 두는 거죠. 그래서 통상 자사주 소각은 전체 주식수가 줄기 때문에 주가 상승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당연하죠. 유통 물량이 줄어들면은 그만큼 유동성이 커지겠죠.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며 2026년은 자사주 소각 움직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사주 엄청 많이 들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거 다 교환사채로 돌리려고. 그런 기업들도 적어도 자사주를 팔든가 소각하든가 어쨌든 뭔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또 전면 재검토를 시사하고 있죠. 좀 사람들의 좀 기대에 좀 부응하는
그런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제공하려고 뭐 준비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고민하고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이번 11월에 너무 중요한 얘기들이 많아요. 지금 증시를 이끌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 중대한 결정이 11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그 다음에 상호 관세, 그 다음에 상법 개정. 트럼프 관세 재판은 11월 공개 변론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높은 확률로 합법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대법관들이 이 트럼프 편이기 때문에 합법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러분들이 최근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에이펙, 실적 발표, 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FOMC, 뭐 여기에만 집중합니다. 근데 그걸 제외하고도 시장을 뒤흔들 만한 이슈가 이렇게 11월에 있다라는 거. 증시를 이끄는 삼성전자 지분에 관한 민감한 사항으로 국내 문제에서 국제 결론까지 나올 예정이에요. 아까 얘기한 IFRS, IC까지. 그래서 일탈 회계 인정 안 되면 이거 지분 팔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다. 11월에 우리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어야 돼요. 상법 개정에 이어 자사주 소각, 배당 분리 과세 전면 재검토는 시장의 긍정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죄가 떠야 되고, 그러니까 무죄라는 거는 합법이 떠야 되고, 여기서 또 일탈 회계를 그래도 인정해줘야 되고, 여기서도 이제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통과가 나와야 증시에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이니까 여러분들이 FOMC, APEC 실적 발표 다 중요하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넣어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해가 됐습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11월에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가 많습니다. APEC, 그 다음에 FOMC 실적 발표를 제외하고도 이 세 가지만큼은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있어야 된다. 시장에 큰 하락과 큰 상승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얘기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뭐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아까 좀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당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 안 하면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예, 무료입니다. 사실 받아봤자 쓸 데도 없어요. 그래서 안 받습니다. 그냥 무료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어플에 좀 중요한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어플 글에 대해서 푸시 알람이 가요. 그래서 푸시 알람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허용 승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열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 하반기 로봇 자율주행 자료집, AI 소프트웨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저희가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밑자의 본전이에요. 이거 다 그냥 들어가서 볼 수 있으니까 꼭 가져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10월 27일, 24일, 23일, 20일, 21일 추천주도 무료로 매일 나눠드리고 있고요. 저희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저희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저희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100% 무료로 매일매일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전부 다 알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여러분들의 이 관심과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댓글 다 읽고 있습니다.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다음 영상에도 꼭 봐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